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예나입니다. 영자신문 읽기 이번 시간은 인도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의 식품산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이번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사는 제목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인디아라고 이제 인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의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가 먼저 나와 있네요. Global brands stretched by India's food safety record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도 글로벌 브랜드라는 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라는 뜻이 되겠고요. stretched가 나왔습니다. 자, stretch 하면은 스트레칭이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stretch의 또 다른 뜻으로 부담을 주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수동형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럴까요? India's food safety record 때문에 그런 것이죠. food safety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품 안전입니다. 인도의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은요, 듣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먼저 들어보세요. Global brands stretched by India's food safety record. India's tainted water, patchy cold storage network, and a retail sector made up of tiny local grocers present a major risk for international food brands whose reputation can suffer globally from one local slip. Swiss food group Nestle is currently battling India's biggest food scare in a decade and an unprecedented branding crisis in the country, after regulators reported some packets of its noodles contained excess lead, a finding the company disputes. 네, 잘 들어보셨나요? 자, 기사 내용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인도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국제적 브랜드들의 평판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스위스의 한 회사의 경우에는 자사가 제조한 라면에서 고도의 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Today's Keywords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 살펴보신 이후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Tainted, reputation, food scare, unprecedented. 네, 이번 시간 기사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Today's Keywords의 경우에는 이제 tainted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taint가 오염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tainted가 되면 오염된 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aint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또 tent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T-I-A-N-T-E-D입니다. tainted, 그래서 오염된 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unprecedented 나왔는데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precedent가 예 혹은 전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에 on이 붙었고요. 그러니까 반대의 말을 나타내주는 접두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ed 붙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었어요. 전례 없는 이라는 의미로 unprecedented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Today's Keywords가 녹아있는 이번 시간의 식품 안전 관련 인도 기사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문장이 긴데요. 우리 그리고 주어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긴 경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동사는 무엇인지 찾기가 좀 언제 끝나는 건지 고민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India's tainted water 했습니다. 오염된 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용수가 오염이 됐다,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patchy, cold storage network라고 말을 했습니다. patchy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올라야 하냐 하면은요, 옷을 수선할 때요, 옷에 구멍이 나서 그 옷감을 작게 잘라서 똑같은 색으로요 붙이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안에다가 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작은 옷감 조각들을 pat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atchy라는 형용사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뭔가 고르게 일정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됐다가 안 됐다가
기능이 작동을 했다가 안 됐다가 한다는 뜻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Cold Storage Network라고 하면은 스토리지가 저장이기 때문에 차갑게 식품을 저장해야 하는 냉장이라든지 식품의 냉장 보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냉장의 온도가 지켜졌다가 또 작동을 안 했다가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거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A retail sector. 마지막으로는 소매 부문을 보고 있는데 소매 부문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Made up of 무엇. 일단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소매 부문의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라기보다는 tiny local grocers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규모고요. local grocers니까 현지에 있는 식료품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local은 여기에서 인도를 나타내기보다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역적인 그 지역의 grocers, 식료품 상들을 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작은 어떻게 보면은 가게가 되겠죠. 그런 매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소매 부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는 present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present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원래는 present를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여기는 보시면 a major risk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today's 핵심 패턴에서는 이렇게 collocation을 오늘은 다루어 볼 것인데요. collocation 하면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어지는 어떤 그 궁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단어를 바꾸어서 쓰면 어색한 경우죠.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risk는 위험인데요. 아주 중대한 위험을 제시하다, 그런 위험을 보여주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위험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show를 쓴다든지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영어에서 정해져 있는 단어들끼리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용수가 오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소매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에? For international food brands가 되는 거죠. international이니까 국제적이고요. food brands는 식품 브랜드들입니다. 국제적인 브랜드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험으로 제기된다,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이 브랜드들을 또 지금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이번에 받고 있죠. Whose reputation 했어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에는 평판과 명성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명성이 can suffer라고 했어요. suffer 뭡니까? 그렇죠. 고통받는 거죠. 브랜드의 명성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평판에 심한 흠집이 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globally, 전 세계적으로. from one local slip 했어요. 슬립이라고 하면 미끄러지는 건데요. 실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때 로컬은요, 그런 동네 하나하나를 의미한다기보다 한 국가 내에서라고 생각하고 해석해 볼게요. 지금 글로벌 브랜드인데 인도라는 한 국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국가에서 실수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브랜드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제 그 인도라는 곳이 식품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지를 먼저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명성에 흠집이 갈 수 있는지를 강조했는데요.
Swiss food group Nestle is currently battling India's biggest food scare in a decade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and로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자, 스위스의 식품 그룹인 네슬레가 있습니다. 현재 battling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무엇과요? 인도에서 가장 큰 food scare. 식료품 파동 사태예요. 그래서 먹거리 파동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In a decade니까 10년 만에 가장 크게 지금 발생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요. And an unprecedented branding crisis in the country 라고 했어요. 이 the country는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branding crisis는 뭘까요? 브랜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대요. 어떤 위기입니까?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after 뒤에서 볼게요. After regulators reported, 규제 당국이 보고를 했어요. 규제 당국이라고 하면 특히 여기에서는 인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뒷부분 보세요. Some packets of its noodles 했어요. 네슬레사에서 나온 라면이 있는데 라면 봉지를 조사했거든요. 그 중에 몇 개에서 보니까 contained excess lead라고 나온 거예요. lead는 lead가 아니라 이때는 그 이제 lead라고 읽는데요. 스펠링은 똑같지만 납이 되겠죠. excess는 기준을 초과하는 이라는 뜻으로 고도의 납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A finding the company disputes. 자, 이렇게 뒷부분에 나와 있죠. finding은 조사 결과인데요. The company는 스위스의 네슬레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dispute는 반박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규제 당국은 고도의 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dispute라는 한 단어만 보아도 그 이제 해당 회사에서는 이것을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동은 일어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주제가 바로 이번 기사에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사가요. 내용도 조금 생소하고요. 그 다음 문장들 자체가 길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 거고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Global brands stretched by India's food safety record. India's tainted water, patchy cold storage network, and a retail sector made up of tiny local grocers present a major risk for international food brands whose reputation can suffer globally from one local slip. Swiss food group Nestle is currently battling India's biggest food scare in a decade and an unprecedented branding crisis in the country. After regulators reported some packets of its noodles contained excess lead, a finding the company disputes. 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단어들 정리하셨을 텐데요. 이제 오늘의 핵심 패턴에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Today's Key Expression에서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동사와 목적어 간의 collocation, 연어라고 합니다. 생선 이름이 아니고요. 특정한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흔히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사 속에서 보신 표현은 present a risk였습니다. 위험을 제기하다라는 뜻인데요.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show를 쓰지 않습니다. 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pose a threat, 위협을 제기하다라는 뜻인데요. 제기한다. 우리가 어떤 이슈를 제기하다라고 할 때 bring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렇다고 해서 bring a threat 하지는 않거든요. 한 가지 더, commit a crime,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라는 행동을 하는 거라서 do a crime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단어와 결합하는 경우를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어들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Today's 핵심 패턴 알아보았고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Fun Facts로 넘어갈게요. Most kangaroos deemed to be left-handed. Research on wild kangaroos in Australia is challenging the notion that having a strong hand preference is a trait that developed primarily in people and other primates. Scientists said that these Australian marsupials displayed a natural preference for using their left hand for feeding, self-grooming, and other activities.
네, 이번 시간 펀팩스는 사진에 보이는 캥거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먼저 살펴볼게요. Most kangaroos deemed to be left-handed. 와, 정말요? 대부분의 캥거루들은 왼손잡이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일 때는 right-hande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요, 확실하진 않나 봐요. deem이 나왔는데 deem은 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여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캥거루들은 왼손잡이인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뭔가 연구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사 내용 살펴볼까요? Research on wild kangaroos in Australia. 자, 그래서 호주에 있는 캥거루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야생 캥거루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is challenging the notion 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사 속에서 우리가 is showing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봤는데 여기는 challenging이 나왔어요. 챌린지 자체가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notion, 개념이 자리 잡혀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어떤 notion일까요? That having a strong hand preference is a trait that developed primarily in people and other primates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notion, 사실, 개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대요.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은 뭐냐면 having a strong hand preference예요. 손인데 preference는 선호거든요. 왼손 혹은 오른손 중에 한 가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strong이에요. 양손잡이가 아니라 한쪽만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믿었느냐? is a trait. trait은 특질, 형질 이런 뜻이고요. that developed primarily in 누구누구. 그래서 대부분 주로 누구누구에게서 발달된 형질이라고 생각했어요. people, 인간에게서 and other primates입니다. 혹은 다른 영장류들이 이렇게 손 중에 하나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는데요. 캥거루는 인간도 아니고 영장류도 아니고요. 우리가 유대류, 유대목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marsupials가 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문장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Scientists said, 그래서 그 연구를 담당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se Australian marsupials, 영장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이들은 유대목 동물이라고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언이니까 호주에 살고 있죠. displayed, 무엇을 보여주었냐 하면은요, a natural preference for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라는 뜻이죠. 선천적으로 선호하는 손이 있었어요. 뭐냐? For using their left hand.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랬나요? For feeding, 먹이를 주는 거죠.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도 그렇고요. Self-grooming, self-grooming은 그루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몸단장인데 혼자 한다는 의미로 털단장, 몸단장 이런 의미라고 하고요. and other activities 이렇게 나왔어요. 또 다른 기타 활동들에 있어서도 그 이제 새끼를 유관항에 넣고 기르는 동물이죠. 유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왼손, 오른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왼손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캥거루들이 대부분 왼손잡이가 아닐까 하는 연구 결과 마지막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저희 게시판 찾아오셔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또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